이번 시간에는 지난 폴리싱에 이어서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고 코팅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폴리싱을 해서 표면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보호하고 유지 지속시키도록 이제 코팅하는 것도 폴리싱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요소인 이제 깊은 스크래치를 없애는 샌딩하는 방법, 과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깨알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지금 두 가지 제품의 이제 코팅제가 들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왁스하고 이제 폴리머 계열의 이제 실런트가 이제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의 특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두 제품을 어떤 게 먼저 발라야 되는지 혹은 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카나우바 왁스는 그 페인트 표면층에 머물지만 그 페인트 표면 분자 사이에 깊숙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깊은 광을 선사한다고들 하죠. 그런 코팅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광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계열의 합성 왁스는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천연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이 합성 화학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페인트 표면층 위에 겉에서 표면 장력에 의해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 가볍게 발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딱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 구조의 침투 방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카나우바 왁스 위의 실런트가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제 해외 주로 이제 여러 유명 디테일러들의 말이 있는데요. 이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이 페인트 표면층에 들어가고 그 위에 코팅하는 효과 이렇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카나우바 왁스 위에 실런트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대부분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로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핸드 왁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모든 제품이 이제 핸드 왁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폴리머 계열의 실런트 같은 경우는 굳이 손으로 바를 수 없고요. 이 카나우바 왁스를 핸드 왁싱을 하는 이유는 카나우바 왁스 알갱이들 이것들이 사람 체온에 잘 녹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녹여서 펴 바른다는 의미에서 핸드 왁싱을 하는 거지 아무 왁스나 이제 그렇게 핸드 왁싱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스위스백스의 콜콜소 왁스가 들려져 있는데요. 이 왁스의 특징은 이제 쇼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깊고 반짝이는 광을 내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왁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고체 왁스층이 있는데 노란색의 1등급 브라질 카나우바가 함유된 이제 왁스입니다. 손으로 가볍게 떠서 이렇게 문질러 보게 되면 알갱이들이 약간 느껴지시는데 이것들을 계속 사람의 체온으로 문지르게 되면 이 알갱이들이 유하게 변하게 되죠. 그럴 때가 이제 그 왁스를 바를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어플을 사용하실 때에도 직접 왁스를 떠서 바르기보다는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엔 이 알갱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발라서 어느 정도 녹이신 다음에 그걸 어플에다가 발라서 골고루 펴바르게 되면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카나우바 왁스를 핸드 왁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동영상을 보거나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핸드 왁싱을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이제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펴 바른다는 개념은 맞는데 이게 펴 바름으로 해서 깨끗한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낸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모든 왁스, 실런트를 포함한 모든 왁스들은 얇게 골고루 펴 바르는 게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들이 두껍게 발라진다면 나머지 위에 두껍게 발려진 왁스는 낭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골고루 펴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핸드 왁싱을 해볼 텐데요. 손톱으로 이 안을 살짝 떠서 손바닥에 위치한 다음에 이것들을 골고루 묻혀서
초반에 이 손바닥에 왁스들이 모두 골고루 도포되게끔 한번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는 미리 제가 이제 핸드크림을 바르고 이제 손에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 바르는 이 왁스는 전체 손바닥 표면에 골고루 발라줘서 한 번 더 떠 발랐을 때, 그 다음에 도장면에 붙었을 때 스크래치를 안 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가볍게 어느 정도 양을 적당히 펴 바르기 위해서 떠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르게 됩니다. 이때 손바닥뿐 아니라 손 틈새까지도 한 번씩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도장면에 일정한 임의의 면적을 계산하신 후에 아주 살살 골고루 펴 발라주신 후 한 번 더 왁스를 떠내서 충분히 체온이 왁스를 녹일 수 있을 때까지 비벼서 이렇게 헤링본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헤링본 패턴의 이제 그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모양을 내놨는데요. 이는 뭐 왁스의 어떤 퍼포먼스적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나바 왁스의 특징은 페인트 분자 구조 속 안에 들어가서 이제 깊은 광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손의 압착도, 비벼서 문지르는 행위가 도장면 표면, 그러니까 즉 페인트 분자 구조 속 안으로 잘 밀어 들어가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핸드왁싱이 너무 어렵다, 이거 귀찮은 걸 차 전체로 하게 되면 정말 팔에 마비가 올 정도로 힘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가지고 이제 왁스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사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뜬 다음에 이것들을 체온으로 알갱이들을 살포시 녹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플에 바른 다음에 가볍게 쥐고 이렇게 골고루 도장 표면에 바르게 되는데, 이는 핸드왁싱하고 똑같이 이 압착도에 따라서 페인트 표면층에 잘 부착되도록, 이 분자 구조층 안에 잘 부착되도록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절대 바른 면 위에 이제 두껍게 바르지 않도록 얇게 골고루 펴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핸드왁싱을 하든 이 어플로 바르든 이제 얇게 바른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한 다음에 과연 언제 닦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왁스를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 즉 큐어링 타임을 꼭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도장면에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과연 언제 닦아야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왁스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온도와 습도가 되겠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왁스가 이제 굳는 시간이 좀 틀린데요. 일반 상황에서 왁스를 닦는데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서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왁스 표면층을 살짝 손으로 문질러 보면 왁스가 깨끗이 닦이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와이핑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닦았을 때 번들거림이 남아 있다면 아직도 왁스는 좀 더 큐어링 타임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이고, 깨끗이 닦인다고 하면 이제 그때 버핑 타임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제 깨끗이 닦아내고 이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왁스를 닦아야 할 시간들이 다 지났는데 왁스가 딱딱하게 표면에 굳어져서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닦을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닦는데 굉장히 뻑뻑하게 힘이 든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왁스를 한 번 더 바르시는 경우죠. 그런 다음에 닦아내시면 손쉽게 닦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흔히들 사용하시는 이제 QD 제품을 가지고 습식으로 닦아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굳은 왁스를 마른 타월로 계속 문지르게 되면 차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폴리싱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자동차의 스트레스, 바로 깊은 흠집이죠. 이는 스크래치의 깊이에 따라서 없앨 수도 혹은 약간 완화할 수도 아예 못 없앨 수도 있는데요. 손톱으로 긁었을 때 약간 걸리는 그런 깊은 스크래치는 이제 도장면을 그만큼 많이 이제 손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놔두시는 게 좋고, 하지만 또 방법으로는 약간의 샌딩으로 인해서 이제 완화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도장면을 사포로 긁는다는 행위, 이 샌딩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샌딩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깊고 굵은 스크래치를 없애는 데는 이제 대개는 이제 1500방의 이제 샌딩 페이퍼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고무 재질의 샌딩 블럭 위에다가 이제 샌딩지를 이제 감쌌습니다. 이는 손으로 샌딩을 하게 되면 손 끝에 압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평탄한 샌딩 블록에 감싸서 이제 스크래치를 살살 문질러서 이제 없애게 되는데요. 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샌딩 블록은 이제 압력점이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부위만 살살 문질러서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표면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한 줄의 이제 스크래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첫 번째 폴리싱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지만, 그래도 이제 굵게 한 줄기가 남아 있고요. 이는 사실 손톱으로 긁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제 굉장히 조금 그거보다 아래 단계에 생긴 스크래치이기 때문에 이제 샌딩 페이퍼를 이용해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방의 샌딩 페이퍼인데요. 이를 물로 가볍게 묻히게 됩니다. 이 샌딩 페이퍼는 습식의 샌딩 페이퍼입니다. 샌딩 페이퍼마다 이제 건식과 습식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습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건 이 물에 조금이나마 윤활력으로 인해서 아주 정교한 샌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 샌딩을 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습식 샌딩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식 샌딩은 건식 샌딩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할 작업은 이제 습식 샌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층에 스크래치가 난 방향대로 샌딩을 치게 되는데, 이때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은 면을 과도하게 샌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크래치가 난 방향대로 이렇게 부드럽고 살살 문질러서 이제 샌딩을 하게 되는데요. 스크래치가 나지 않은 부위를 샌딩을 굳이 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손에 들고 있는 건 약 2500방의 샌딩 페이퍼를 이제 샌딩 블록에 감쌌는데요. 1500방의 굵은 스크래치를 일부러 내서 이제 샌딩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수가 높은 이제 샌딩 페이퍼를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샌딩을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생긴 스크래치를 얼마만큼 샌딩을 했는지를 보는 방법은, 샌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광이 죽어서 허옇게 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면 사이로 이 굵은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샌딩을 이제 멈춰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샌딩 시에 중요한 그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두 번 샌딩을 해서 폴리싱을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도 또 깊은 스크래치층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샌딩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할 점은 이런 곡선 굴곡 부위들은 굉장히 페인트 표면층이 얇게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굴곡층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런 면에 생긴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샌딩층을 계속 샌딩을 해서 이제 페인트 클리어층을 이제 갈아내다 보면 이 클리어층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샌딩을 친 후에 한번 폴리싱으로 깨끗하게 면을 봤을 때 오렌지 필이 거의 사라졌다, 거울처럼 맑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샌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폴리싱을 통해서 이렇게 샌딩 기스들을 없애고 스크래치도 이제 교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 알려드릴 것들은 꼭 샌딩 페이퍼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샌딩 블럭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크래치가 없어질 때쯤 멈추셔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꼭 한번 폴리싱을 한 다음에 면을 확인하셔서 한 번 더 해야 할지 아니면 멈출지를 아는 방법은 오렌지 필들이 거의 사라지고 유리처럼 맑게 빛나는 상태가 됐다면 더 이상 샌딩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깊게 세게 눌러서 이렇게